아직 근데 어저께부터 날씨가 좀 춥습니다, 여러분. 엄청 추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어저께도 바람이 엄청 세게 불더라고요. 조심하시고 이제 부활절 예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천만 조직 다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오일신 팀장이 지금 아침 인사를 해주러 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방송은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의 한 수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지명했습니다. 으아, 이런 경우도 있네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자, 한동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검사로서 대한민국의 범죄자들을 모조리 솎아낼 수 있는 신의 한 수. 저는 이렇게 임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분신 한동훈. 민주당에는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동훈은 과거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저런 사람들과는 매우 구별이 되는 사람입니다. 흥야, 강대강 대치 예고. 대치될 겁니다. 예고가 될 겁니다. 법무부 수장의 한동훈.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가 왜 이 사람을 세울까요? 저들이 지금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 상황에서 저들이 윤석열 당선자가 그냥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동훈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 한동훈이가 써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에서 브리핑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일당들은 거의가 다 문재인이가 직접 발표 안 하고 밑에 참모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직접 당선자를 발표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저는 한동훈 카드를 꺼내는 윤석열, 이 사람이 뭔가 대한민국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제대로 법치를 세우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법무부 수장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법무부 수장 한동훈은 아직 50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은 이 문재인 일당들에게 너무나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윤석열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정 재판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추미애 때문에. 추미애가 계속 윤석열에게 수족을 다 잘랐죠. 몸통 얼굴만 남기려고 했는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2분이나 다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업무를 배제시키고 2개월 정지시키고 저 추미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희생당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이 검사가 솔직히 말하면 추미애에게 4차례나 좌천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제 너하라 방송에 나가서 방송했지만 여러분 어제도 방송을 했는 결과는 바로 한동훈이가 4차례나 좌천 받고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 그래도 한동훈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한동훈을 물먹이고 연먹이느라고 4군데나 좌천시켰는데 한동훈이가 끝까지 잘 견뎠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4번이나 좌천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끝까지 사표를 내지 않고 잘 견뎌왔습니다. 자, 윤석열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동훈이가. 국정농단, 여기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다 해당되지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검찰에서 호흡을 맞춰왔다. 자, 윤석열 법무부 장관 알아서 하겠다고 해. 당선 직후부터 한동훈을 염두에 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아마 염두에 두고 법무부 장관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던지면서 솔직히 말하면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동훈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직접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지명자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척근 파격 발타 이런 인사람 평가가 나오지만 한동훈 이 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주요 사건 때 윤석열 당선인을 보좌해온 최측근입니다. 윤석열이 잘 드는 칼이자 한 배를 탄 동지란 평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동훈 이 검사가 권력의 눈치 보고 뭐 윤석열 당선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런 사람은 자신이 법관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휘둘릴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지금 지명을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저 성추행당에서 여러분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채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완전히 맞수로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겠다. 아우 우리 윤석열 당선자 배짱이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한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소신과 철저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초등학교 때 대강국민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대강국민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제 딸이 그 대강초등학교 우리 딸하고 동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강고등학교는 철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의 그 어린 마음에도 이 기독교 정신이 초등학교 때 6년을 다녔으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부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부활절날 반드시 광화문 광장에 이 1000만 기독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서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절에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제 작은 소망일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 특히 기독교 성도들의 소망, 꼭 부활절날 참석하셔서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뭐 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있지만 가장 이 나라의 국가를 걱정하고 저 문재인 일당들이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기독교의 절대자, 모든 고난과 순환과 고통과 협박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광화문 광장에 앞장서서 나선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문재인 일당들에게 공산화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이 모든 수고는 국민들이 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자를 뽑았고 정광훈 대표님께서 2019년 10월 항쟁에서 서울 고백서를 대한민국 기독교 서울 고백서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당선자를 주목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분이 바로 정광훈 자유혁명당 대표입니다. 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절 날은 꼭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하자. 자,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채권 파격 발탄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잘 보좌해 왔는데 여기서 윤석열 당선자는 칼이 잘 드는 그런 한 배를 탄 동지를 법무부 장관에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을 발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민주당 더불어 성추행당에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뜻입니다. 박수! 아유, 이렇게 시원하게 아주 맞짱을 떠나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동훈 뽑은 거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윤석열 잘한다 잘한다. 아유, 오늘은 밥 한 끼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여러분, 한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추미애, 조국, 박범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에 맞짱을 뜨는 것은 한동훈 카드밖에 없다.
아, 윤석열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네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연,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윤석열 당선자는 아무래도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으로 앉힐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까. 왜 한동훈이가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주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이를 잘라내기 위해서 문재인 일당과 추미애가 난리를 쳤습니다. 수족을 다 잘랐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데 그것을 꾹꾹 참고 결국은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키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역사에 정말 아이러니가 대한민국에 지금 드라마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스팔트에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 정말 통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인사테러다, 정치보복이다, 지금 정치보복을 시도하려고 한다, 지금 반발하고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수완박 이 강행과 윤석열 당선자의 이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정면 충돌이 있을 것이다 관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차피 정면 충돌은 각오해야 됩니다. 저들과 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안 됩니다. 지금 어제 여러분, 제가 그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민노총이 8,000명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쟤네들요, 절대로 지금 과거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같이 경찰차 불태우고 도끼 들고 나올 놈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뿌리까지 파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험하다. 쟤네들이 지금 5년 연장됐을 뿐이지 이 밑뿌리는 잠재적으로 다 수면 아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 2년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연, 서울대 법대 동문이네요. 윤석열 당선자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1994년에 검사 인관이 됐습니다. 한동훈은 92학번, 아이고, 92학번이면 여러분, 이게 79 빼면 1, 13년 아래네요. 13년 아래. 92학번으로 연수원 27, 2001년에 검사인관, 각종 대형 사건 함께 수사,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대금 중수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 같이 했고요. 기관장과 참모로 호흡을 맞춰 2017년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아하, 한동훈이가 중앙지검 3차장이었구나. 제가요, 이 한동훈이가 중앙지검 3차장 때 중앙지검에 특검에 불려가서 제가 16시간 반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저까지도 다 조사를 했어요, 철저하게. 자, 그 다음에 2019년 윤석열이 검찰총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승진을 해서 왔어요. 자, 문재인 정권 공격받은 경험 공유. 한동훈은 채널A 사건으로 기소위기, 2년 만에 무혐의. 윤석열은 채널A 사건 등으로 직무정지, 정직 2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훈과 윤석열 당선자는 한 배를 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한동훈하고 윤석열 당선자 2020년 2월 13일 부산 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아주 이 수사를 잘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는 한동훈에게 칼 대신 펜을 쥐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정치 보복을 시도할 것이라는 이 민주당의 의심을 달리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관리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에 발탁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를 했네요. 자, 당선자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더 이상 칼잡이로 손에 피를 묻히길 원치 않는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무려 4차례 해서 좌천을 겪었던 한동훈, 한 후보자의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것이다. 아유, 한동훈이가 중앙지검장으로 가야 되는데 갔으면 아주 그냥 저것들을 모조리 다 파내는데. 자, 여러분, 이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인연이 깊습니다.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사건, 2006년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현대차 그룹 비리 사건, 최순실 국장 농단 사건. 자, 이렇게 했는데 호흡을 잘 맞춰왔는데 저 2016년부터 2017년 최순실 이 국정농단과 마지막으로 윤석열 당선자와 힘을 모았는데 결국은 조국 사태에 추미애 때문에 4번이나 좌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조국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그 다음에 친여 인사들의 매체가 금언 유착 이렇게 의혹으로 몰고 가서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 카드를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딱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지명한 것은 정치적 역할을 기대해야 한다고 한다.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새로운 자신의 그 카르텔을 구축하기 위한 한동훈이가 하나의 포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3선 4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 이제 좀 물러나야 돼요. 이제 그만해 먹어야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새로운 인물로 발탁이 돼서 좀 신선한 면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한 인사는 한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지명한 것은 정치적 역할을 기대한다. 다음에 우리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죠. 프랑스 마크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신선하게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거의 사회주의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멋진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자유통일이 되면. 으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동훈 카드는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국면과 무관치 않겠죠. 저들이 지금 검수완박을 들고 나오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올바르게 맞짱을 떠줄 사람은 한동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마 뭐 충돌이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충돌이 있어도 이제 우리 최적의 메신저 한 후보자가 검찰은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고 언급한 것도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민주당 진영을 겨냥한 것이다. 자, 여러분, 검찰이 뭐 하는 곳이죠?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아마 벌벌 떨 겁니다. 자, 현재 검찰의 대장동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태양광 사건, 뭡니까? 울산 부정선거 사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지금 한동훈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포괄적인 수사에 대한 보고는 박범계가 받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받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 전면적인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다. 민주당 죄를 안 지었으면 정치보복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지. 자, 민주당이 한동훈 낙마와 검수완박을 목표로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검수완박이 쉽게 국민들에게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민주당하고 다 합하고 정의당이 한두 석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반역자가 몇 명만 나와도 저건 통과 못해요. 법조계에서 한 후보자가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장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헛소리 안 하시는 게 좋아. 한동훈 씨가 인사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면 저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어제 저희들이요, 이 검사들, 이 한심한 검사들, 저 정치권에 바람같이 행동했던 검사, 어제 저희들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어제 인수위 앞에서 박은정, 임원정, 진혜원 검사를 파면하라고 저희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여러분 지금 인수위 앞에서 박은정, 임원정, 진혜원 검사를 파면하라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인권위 앞에는, 인권위가 아니지, 인수위 앞에는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들이 이게 아니네. 오일신 TV. 어제 저희들이 또 이거 말고 어제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죠. 자, 어제 저희들이 위안부 가짜 진상규명위원회 발족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어제 인수위에다가 자료를 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8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 그 위안부 타결을 개성하라고 저희들이 어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또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집회를 했나? 이제 위안부 사기 그만하라고. 어제도 저희들은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얼마만큼 이 나라를 저들이 좌익 좌파들이 그리고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라를 망쳐온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인수위 앞에 해야 될 것이 그 저기 기상청에 그 기후 변화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저희들이 또 인수위원회에다가 한 번 또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두 분이나 집회를 기자회견을 해서 일단 우리들이 그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꼭 결과가 있으리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걱정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 사형 자 보십시오. 이 저 뭡니까? 윤석열 당선자에게 지금 인수위원회 부정선거 윤석열 당선자 부정선거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3일 온라인상에 윤석열 당선자가 4.15 총선과 3구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월 10일 일단 취임식을 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반드시 거론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상에 올라와 있는 윤석열 당선자가 부정선거 잘 알고 있다. 이것도 아마 분명히 손을 보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정선거는요 여러분 민주당이 집권하든 이 국민의힘이 집권하든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선거는 철저하게 뿌리 뽑고 미국과 똑같이 이 수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그 선거함도 전부 직접적으로는 투명함으로 만들어서 밖에서 다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부정선거는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줄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다. 여러분 이미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정황, 그 3구 대선에서 자행된 실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향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윤석열 당선자를 뽑은 그 국민들이 너무나 기뻐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만큼 이제부터 꼭 이게 어디 갔나? 예. 지금 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지방선거에 또 10만 명 가까이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가 일단 당선자가 취임식 하고 난 뒤에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선되자마자 강력한 발언의 수위가 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를 파헤친 해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강남역에서 대중연설도 했고, 부정선거 규명에 진력해온 맹주성 한양대 교수, 이분이 윤석열 선거 캠프가 꾸려질 때 이를 윤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윤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맹 교수는 3월 14일 유튜브 그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적발 감시하는 로직을 만들고 윤석열 선거 캠프는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짰다고 말했습니다. 자, 4.15 총선을 검증을 하고 전직 산자부 장관 연락을 받고 전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4.15 총선에서 100만 표가량의 부정을 저질러졌고, 100만 표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는 100만 표가 아니라 이 국민혁명당, 그때는 자유통일당이죠. 이 당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비례대표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아니 정의당 같은 그런 당에도 들어갔는데 우리는 광화문 세력들이 수천만인데 비례대표로 거의가 다 그때 자유통일당을 찍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표가 줄어들었어. 100% 부정선거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정선거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윤석열 당선자가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의 이 표도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했을 때 무려 300만 표가 이재명에게 얹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를 건드리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 표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에게 표를 얹어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감시 프로그램을 개표 과정에서는 활용하지는 못하고 이 대선이 끝난 뒤에 윤 캠프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가 행사한 표보다 300만 표가 더 얹어져 있었다. 우리 감시 때문에 못하고 얹어져 있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구 대선과
4.15 총선, 과거의 4.15 총선과 달리 야당 후보의 표를 건드리지는 않고요. 여당 후보의 표를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선관위 모조리 다 해체하고 다시 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빙성리라는 청사진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기는 숫자만큼 표를 넣었으나 우리 시민단체의 삼엄한 감시 활동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은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15 선거에 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감시를 정말 철저하게 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가 이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척결할 의지를 천명했고 선거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4.15 총선과 3구 대선에 부정이 저질러져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이 사실을 이 한양대 맹교수가 잘 알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문정과 타협이나 거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4.15 총선과 3구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이 문제는 선관위와 정치권 폭파는 물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핵폭탄이 될 수가 있다. 그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느냐? 윤석열 당선자가 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정선거를 질문하는 원론적 답변은 300명 차이를 이길 선거를 25만 표 차로 윤석열 당선자를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저놈들은 진땀을 흘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들이 결행한 자들과 비호해온 자들의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온몸에 진땀이 흐를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의 몸에 진땀이 흐르든 말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자들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자유민주주의와 나라를 되살리는 일이면 윤석열 당선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지닌 핵폭탄이자 범죄자 그 주변을 선별을 해서 정밀하게 터지는 핵폭탄으로 윤석열 당선자가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시민들이 지금 노정희 집 앞에서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정희를 사퇴시켜라. 노정희가 지금 사퇴를 안 하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또 6월 1일 지방선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정희 집 앞에 계속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의혹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노정희 집 앞에서 연일 사퇴 촉구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구 대선의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런데 이 여자가, 노정희 이 여자가 사과만 하고 자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욱 의원과 국토본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 매일 아침 노정희
집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와 노정희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노정희가 출근할 때마다 직접 국민들이 원성을 보고 느끼고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계속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매일 출근길에 이렇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수영동 사전투표소, 이거 다 싸기 쇼입니다. 엉망이 된 상부 대선 사전투표. 노정희 이 여자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결성된 수만 명의 부정선거 방지단 이구동성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 부정선거가 반드시 자행될 것이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현장에서 잡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노정희 듣고 있나? 노정희 알고 있나? 이제는 너네들이 어떤 부정선거를 저지른다고 해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노정희가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 수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여기도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얘네들이요, 이미 표를 딱 조작해서 이 윤석열 후보의 표는 건드리지는 않고 자신들이 이재명이에게 300만 표를 얹어서 얘네들이 이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잘 안 들립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정도로 6월 1일 이 지방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정희 여자, 이 여자, 이 사람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참 이제 점점 이 대통령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윤석열이가 안 되고 이재명이가 돼서 우리나라는 끝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들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 백성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뜻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서 저들이 부정선거를 300만 표를 했지만 24만 표를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우, 정말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김동균님,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져와 멸공만세. 김동균, 정광훈 목사님 만세. 와, 감사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살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집회는요, 저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국회 앞에서. 네, 토요일은 국회의원들이 다 퇴근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서 합니다. 자, 고명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지 말고 떳떳하게 광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오.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 이번 주 부활절 오후 3시에 자기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부활절 3시 예배를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기독교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켜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명만 사랑합니다. 정광훈 철저한 반공주의자 만세. 김동균님 고맙습니다. 김용옥님
드디어 인영이도 내려오고 신이 납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저 권영세가 잘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권영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고명한 네 멸공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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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우리 정광훈 대표님은 더 신이 나서 잘하시는 분입니다. 자 신뢰님 감사. 손이모님 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 오늘 고세진 박사님이 새벽 예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시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좋은 아침 재선님 사랑해요. 네 김영웅님 불어 터진다. 네 지들이 한 짓을 못 느끼나 봐요. 네 고경자님 감사합니다. 네 최은성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님 이션님 고경자님 감사 라헬님 감사 김무숙님 감사 금숙이님 감사. 네 감사합니다. 김성희님 감사. 조계인님 감사. 고경자님 막 주사파도 사거리 북한으로 제발 가라. 아, 네 손이 모아님 주대표님 엄마 부대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네네 자야 하나님의 한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해찬 웃자노 50년 장기 집권 날아가서 국민은 절대로 니들이 판치는 꼴 못 본다. 맞습니다 자야님. 네 자야님 고경자님 감사. 김성희님 주대표를 국회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푸른 완두콩님 감사합니다. 고경자 큰일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야님 사랑해요. 강수리님 아이고 강수리님이 들어오셨네요. 김한철 TV님 자 김한철 TV 우리 공화당 조원진 자민련 김경재 3월 9일 대통령 선거 방해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허경영이도 들어가야죠. 허경영이도 완전히 방해꾼이었죠. 네. 갈수록 윤석열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 초보라고 비웃던 사람들 네 맞습니다. 잘하고 있고 배짱도 있고 이제 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민낯을 다 봤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겠구나 철저히 이것을 알고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 맞습니다. 강수리님 네 건강 잘 지키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김동규님 자유 소중한 자유 지킵시다. 이 목숨 바쳐서 지켜낸 선조님들 생각하여 멸공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푸른 완두콩님 감사해요. 예 이번에 부정선거 6월 1일 아예 엄두도 못 내게 철저한 감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뢰님 감사합니다. 수님 감사. 어게인TV님 여러분 꼭 구독 눌러주세요. 고경자님 주옥순대 국회로 나가셔요. 네 감사합니다. 고모두 볼륨 높이세요. 높였습니다. 네 수님 감사. 천사 고모두 아 소리가 너무 작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고모두 고경자 천사 감사. 네 지금은 잘 들리십니까? 박성근님 감사합니다. 고경자 윤당순자 정관 목사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네, 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성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감사. 전사님,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정식으로 부릅니다. 왜? 제 마음에 맺혀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또 윤석열 취임식날 우리 대통령님을 초대해서 옆자리에 앉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당선자 이름을 빼고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천사님 감사합니다. 김동규님 감사합니다. 어게인TV 고경자님 소리 좋습니다. 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 수님 오일신 가족 모두 기도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소니모아님 잘합니다. 자 5년 동안 임기 동안 잘 나라 다스려서 우파 또도시 집권하게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는요 윤석열이가 이 정도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발탁하는 걸 보면 다음번에는 우리 한동훈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하. 아이고 자야님 볼륨 높여주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바로바로 문자를 달아주시지. 지금 노정희는요. 저 여자는 중앙선거 노정희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버티고 있을 겁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뭐 그때까지 버티든 말든 우리는 두 눈에 불을 켜고 부정선거를 할 거니까 막을 거니까 자 윤석열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책이 나오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문희님 노정희님 뻔뻔하시네 사퇴하라. 아이고 그런 마음 양심이 있으면 뭐 벌써 나갔죠. 말수봐 우쪽 공산당을 주적이라고 아들이 신병교육대에서 정원장교를 교육하고 있다가 미움받아 할 수 없이 제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야 이제 이거 다 바꿔야죠. 아이고 말수방님 고통이 컸겠네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윤도 깨고 이제 나라와 힘쓸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윤 멋집니다. 문씨는 용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노정희 아웃 부정선거 밝혀내야.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채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한동훈은 신의 한 수였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는 만큼만 해도 저들이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손이모아님 말수방님 멋진 아들 두셨네. 생명수 살롬 감사합니다. 어게인TV 4.15 부정선거 밝혀내야 민주당 해체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우리가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착착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정말 이 나라가 성공적으로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 방송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영님이 오늘 바쁘신가 봐요. 네. 할렐루야. 아멘.